자,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가볍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날짜로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이 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우리나라 배 26척이 닷을 내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그 26척 중 한 척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불이 났거든요.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정말 한 끗 차이였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나라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오는 단 하나의 출구예요. 위로는 이란, 아래로는 오만의 무산단 반도가 양쪽에서 좁히고 있는데 가장 좁은 데가 폭이 약 39km밖에 안 됩니다.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지나가고요.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도 3분의 1 이 여길 통과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화물선이 약 3,000척이 들락거리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평시 통항량의 5% 수준, 그러니까 거의 텅 빈 상태입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가장 결정적인 길목이 2달 넘게 마비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7%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와요. LNG도 20.4%가 같은 길을 거치고요. 쉽게 말해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 정유공장, 발전소, 화학공장이 다 같이 흔들립니다. 에너지 경제 쪽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서 100달러로 오르기만 해도 우리나라 연간 추가 부담이 약 10조 원 늘어난다고 추산해요.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라 이게 우리 전기요금, 기름값, 그리고 마트 물가까지 전부 연결된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쩌다 이렇게 됐냐? 시계를 2달 전으로 돌려보면요. 2026년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합동작전을 개시했어요. 이름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였는데 이 작전 와중에 이란 최고 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됩니다.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사실상 선언했고요. 3월 8일에는 브렌트유 가격이 4년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어요. 4월 8일에 임시 휴전 합의가 한 번 있었는데 5일도 못 가서 다시 깨졌고요. 4월 13일에는 미국이 거꾸로 이란 항만들을 봉쇄하면서 양쪽이 서로 길을 막는 이중 봉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2달째 사실상 전시 상태예요.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5월 4일 저녁 8시 40분에 사건이 터졌어요.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움말콰인 항구 근처에 정박해 있던 우리 선박 HMM 나무라는 벌크 화물선의 기관실 좌연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이 났습니다. 선박 자체는 파나마 국적이지만 한국 HMM이 운항하는 배예요. 한국 선원 6명, 외국 선원 18명,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우리 외교부는 처음에는 사고 가능성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호위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작되자마자 이란 측이 보복. 어쨌든 우리 배에 직접 불이 붙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우리나라 관련 선박이 정확히 26척 묶여 있고요. 그 안에 우리 국민 선원만 약 123명이 있어요. 26척 중 9척이 유조선이고 나머지는 화물선, 가스선이에요. 일부는 통항이 풀릴까봐 해협 입구까지 미리 자리를 옮겨서 대기 중이고요. 선사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임차료, 보험료, 선원수당이 그대로 빠져나가는데 화물은 못 옮기니까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어요. 한 선사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동해도 해협 통과를 못하니까 같은 자리에서 계속 대기 중이라고 했고요. HMM 노조위원장은 이란의 직접 경고 방송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부 승인하고 보험 담보가 먼저 풀려야 움직일 수. 근데 이게 그냥 다 막힌 거냐?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이란이 호르무즈를 100% 닫아버린 게 아니라 조건부로 풀고 있거든요. 첫째 조건이 뭐냐? 척당 통행료 100만 달러 이상이라는 얘기가 외신에서 흘러나와요.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는 돈을 한 번 통과할 때마다 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조건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그 동맹국 항구로 가는 배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한국 입장에서 진짜 곤란한 부분이에요. 우리 배는 한국 항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이 미국 동맹이라는 이유로 일단 거부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란 외교장관과의 직접 통화를 이번 주에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풀려야 통행료를 내든 우회를 하든 길이 열리는데 통화 한 번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좀 묘한 게 뭐냐면요. 며칠 전에 일본 기업이 관리하는 파나마 선적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란 국영 미디어가 직접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파나마 선적인데 왜 일본 배는 가고 한국 배는 못 가느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답은 단순한데요. 일본은 이란하고 외교적으로 채널이 살아있고 보험사들도 일본 정부 보증으로 일찍 위험 담보를 풀어줬어요. 한국은 미국 제재 리스크 때문에 보험사가 보수적이고 이란하고는 외교 통화도 이번 주에 추진한다는 단계입니다. 즉, 이건 배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문제예요. 같은 길인데 외교 채널이 있냐 없냐가 통과 여부를 가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4월 17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유조선이 홍해 우회 항로를 통해서 원유를 한국으로 운송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양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서 홍해로 빠져나온 다음에 인도양을 돌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코스죠.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이건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여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적었어요. 두 번째 사례로는 오데사호라는 몰타 국적 유조선이 약 100만 배럴을 싣고 5월 8일 충남 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부터 48일 만에 홍해 루트가 살아난 거예요. 다만 우회 비용이 평소보다 50에서 80% 비싸요.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이 카드를 하나 던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일에 발표한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작전입니다. 5월 4일부터 미군이 호르무즈에 갇힌 상선들을 가이드해서 빼내겠다는 건데 CNTCOM이 공개한 자산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유도 미사일 구축함, 100대가 넘는 항공기, 무인 플랫폼, 그리고 1만 5천 명 병력이 동원됩니다. 단 미국 관계자들은 미 해군 함정이 직접 옆에 붙어서 호위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떠 있다가 이란이 공격하면 막아주는 임금 보호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란은 즉각 반발했고요. 시작하자마자 이란이 미 해군 함정과 보호 대상 상선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소형 보트 공격을 했고 미군은 이란 보트 6에서 7척을 격파했어요. 휴전이 사실상 깨진 상태죠. 여기서 우리한테 직접 던져진 질문이 청해부대 파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는데요. 그러면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우리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죠.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에서 해적 호송을 해왔고 실전 경험은 풍부해요. 2020년에도 호르무즈로 작전 범위를 잠깐 확대해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군 전문가들이 사실상 이건 자살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첫째, 청해부대는 구축함단 1척으로 굴러가는데 호르무즈에는 이란이 깔아놓은 기뢰가 있고요. 둘째, 이란이 자랑하는 샤헤드 136 드론은 한 대당 가격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데 수십 대가 동시에 군집 공격을 하면 우리 이지스함의 다층 방공망도 압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요. 정부는 일단 다각도 검토 중이라고만 답하고 있어요. 한 발 떨어져서 시장 전체를 보면 충격은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어요. 4월 21일 시점에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있는 상선이 약 2,000척, 발이 묶인 선원만 2만 명이 넘었어요. 그중 적재된 채 못 나오는 유조선만 230척 이상이라고 보고가 됐고요. 2달 동안 이 사태로 사망한 선원이 12명, 피격된 상선이 17척, 그중 7척이 결국 버려진 채 표류 중이고 2척은 이란군에 납포됐어요. 미군도 4월 4일에 이란 호위함 IRIS 대나를 어뢰로 격침해서 이란 해군 사망자가 104명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이 비축해둔 전략 비축류는 약 3개월치라고 하는데 호르무즈 봉쇄 상황에서 송유관으로 우회 수송이 가능한 양은 평소 하루 물동량의 약 7분의 1뿐이에요. 다시 말해 막히면 길게 못 버텨요. 그러면 결국 우리 배는 언제 통과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프로젝트 프리덤이 첫 호위를 성공시키면 그 흐름에 우리 26척이 합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제처럼 한국 선박이 또 한 번 폭발이나 피격을 당하면 우리 정부는 청해부대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시나리오는 3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 외교로 풀어서 한국 선박이 일본처럼 그냥 통과하는 시나리오. 두 번째, 미국 호위에 묻어가는 시나리오. 세 번째, 우리 군함을 보내서 우리 배를 직접 호위하는 시나리오.
셋 다 비용이 다르고, 셋 다 위험이 다르고, 셋 다 정치적 후폭풍이 달라요. 어느 쪽이든 이번 한 주가 진짜 분수령이에요. 마무리하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글자 폭 39km짜리 좁은 바닷길이 지금 한국의 에너지, 외교, 군사 전략을 동시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 26척이 거기 갇혀 있고 그 위에 우리 국민 123명이 있고 한국이 마실 휘발유의 95%가 그 길을 통과해야 하고요.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하면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길을 트느냐, 미국 호위에 합류하느냐, 우리 군함을 직접 보내느냐, 어떤 길로 통과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의 한국 외교를 결정할 거예요. 어쨌든 호르무즈에 묶인 우리 선원분들이 빨리 그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